오늘도 오전부터 많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공수처 속보가 눈에 띄는데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저 지기현 판사는 당연히 끝까지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무슨 삼겹살 소맥 타령을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에서는 스카이데일리 이 허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하죠. 이건 당연히 이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게 무슨 어떻게 기자입니까?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바가 있고요. 중국인 99명, 그것도 이제 그 캡틴 코리아 말을 믿고 그대로 그 기사화를 해서 DC 내란 3결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6.3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원래는 막 반명 빅텐트네 뭐네 막 헛소리들을 떠들어댔지만 지금 현실은 이재명 빅텐트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래서 친명 빅텐트가 먼저 펴졌다. 결국 저들이 반명 빅텐트 타령하던 거는 그냥 망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TK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PK에서는 심지어 뭐 김문수에 앞선다 요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왜냐면 그 TK, PK에서 지금 짜증나든 뭐든 뭐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 당일날 여기저기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기세 차원으로 봤을 때 저들이 지금 완전히 봉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고, 그래서 뭐 김상욱 뭐 현역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허은하 전 의원 등등 다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에서는 어떻게 TK까지 이런 상황이 오냐 해서 멘붕이 왔다는 거고요. 뭐 이석현 씨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새미래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새미래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데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있나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전병헌 씨가 오늘 회동을 한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저런 만남을 한다는 겁니다. 뭐 개헌 빅텐트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재명 후보의 개헌 의지가 없다. 본인들 멋대로 저렇게 판단을 하면서 하등 쓰잘데기 없는 모임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낙연 씨라든지 전병헌 씨라든지 그냥 결국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거다. 어떻게 내란 세력하고 저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냐. 그래서 이미 이낙연 씨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 뭐 자세히 다루지도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럼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젊은 그 90년생 비대위원장을 앉혀놨으면 그래도 좀 청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대목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바로 이런 내용이죠. 대선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 이재명 후보한테 23일까지 입장을 달래요. 설란연 씨랑 김혜경 여사랑 두 후보의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그 속셈이겠습니까? 결국 저들이 맨날 그 김혜경 여사님도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타겠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뭐 이슈를 분산시켜가지고 자기들도 주목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90년생이 던질 수 있는 아이디어냐. 지금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국힘당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런 허수아비 한 명 앉혀놓는다고 해서 애초에 국민의힘이 달라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나마도 그걸 또 수락한 건 또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식적 요청이다 뭐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아니 배우자가 지금 대선 후보에 나왔습니까? 배우자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걸 지금 저렇게 던지고 있는 걸 봤을 때 결국 국힘당도 출구 전략이 없다는 걸 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누굴 데리고 와야 됩니까? 뭐 급한 대로 일단 뭐 대전 유성 호텔이라도 가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짤에서 보시다시피 이준석 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죄다 떠나가고 있는 거, 이 자체로 봤을 때 이준석도 더 이상 다룰 가치가 없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과 방송이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멈추지 않고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함익병 씨가 오늘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 오전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그 내부 여론조사를 언급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막 태도라든지 막 끼어들기라든지 막 허세 부리는 거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건 그냥 태도 논란에다가 비호감도를 축적시키는 거라면
내부 여론조사를 막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해가지고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래서 중정계리라든지 뭐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야 된다. 공표도 안 된 내부 여론조사 흘리는 거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명태균 게이트 때 우리가 지겹도록 그 숙지를 했던 야 저런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는구나 했던 그 스킬을 여전히 이준석 당은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잘 가라.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에도 그 영상 댓글을 보시면은 야 함익병은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팬클럽 회장 수준이다. 결국 저렇게 까불까불 대더니 큰일을 쳤구나. 선거법 참교육을 당할 거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결국 그 스킬을 발동하는구나. 바로 명태균. 이준석과 명태균은 떼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함익병도 명태균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맨날 겉으로는 뭐 공정한 경쟁을 외치지만 실제로 저들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결국 여론 조작과 한몸이 돼가지고 심지어 그걸 실드 친답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뭐 성적 그 조작하는 거다. 여론 보정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태균기부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함익병 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죽하면은 이준석 찬양을 열심히 하는 새로운 보수당 갤러리에서도 조차 함익병도 블러핑을 좀 적당히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토론 이후 조사가 벌써 나올 수도 없고 만약에 이게 그 저수치가 토론 이전이면 기존 여조들이 다 헛발질 중이라는 건데 애초에 비공표를 방송에서 언급해서 까는 건 미친 짓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자체가 아마추어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처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제대로 그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준석 곁을 떠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준석의 실체라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에게 남은 판단은 뭐가 있겠습니까? 단일화해가지고 지금 돈 문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겉으로는 계속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준석이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이준석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그 서울시청의 토론회에 왜 김문수랑 그럼 같이 한 책상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덕담을 주고받냐니까요. 단일화 생각이 없다며요. 그러면 거리로 나가가지고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서 본인의 지지율을 높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김문수를 만나가지고 뭐 앞에서 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난 단일화엔 관심이 없다. 누구요? 바보랍니까? 아니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래 이준석은 단일화 관심 진짜 없다니까? 라고 생각할 줄 아냐고요. 단일화 모델이든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이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를 얘기해요. 기존의 국힘당이 해왔던 방식을 똑같이 지금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광 안 팔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내란 세력과 손잡으면 죽는다는 걸 누구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결단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죠. 애초에 본인이 진짜 단일화에 관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가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가가지고 소나트하고 막 덕담 주고받고 할 짓은 다 해놓고 나는 관심 없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이런 식으로 단일화 어필해가지고 본인의 개혁신당의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이준석 씨가 본진으로 삼고 있는 fem코 정계에서는 한마디로 준천지들이죠. 이들은 단일화할 일 없다 라고 이준석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는데 나중에 이준석이 한번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봅시다. 과연 지금 내부에 이런 처참한 수준인 개혁신당을 두고 이준석이 완주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두가 아는데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고요. 왜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준석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냐? 단순히 그냥 뇌피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상남 문제로 나를 그렇게 공격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준석 징계는 이미 23년 11월에 취소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 입장에선 이렇게 명분을 하나씩 깔아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선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계속 주의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23년 9월 11일 시점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노원병 출마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23년 9월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한마디로 자기가 노원병에 당선이 돼서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떠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노원병 돌려보니까 이준석은 마사중 빼박이더라. 마삼중, 마이너스 3선 중진에 이어서 그냥 빼박으로 마사중 되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다. 체면이고 뭐고 일단 다른 지역 가서 쇼핑해야 되지 않겠냐? 그 지역에서 되는 데를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23년 10월 19일자 기사입니다. 이준석 노원병 공천 줄 거라고 윤상현 의원이 언급을 하죠. 그럼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면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 상계동 이준석이다. 내가 진짜 노원 험지 모델, 험지도 실제로 아니지만 험지 돌파 모델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했으면 이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23년 10월 25일자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칠 각을 봅니다. 아니 노원병 바로 밑에 노원을에서 지금 국힘당이 깽판 치고 있는데 이건 내 손발을 묶어두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띄우지 않았더라면 한마디로 민주당 정치인이었다면 지금의 이준석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런 식으로 말장난이나 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자기가 상계동 이준석이라고 그렇게 팔다가도 진짜 10년간 팔다가 10일 만에 도망친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는데 이게 어떻게 능력주의입니까? 진짜 쫄보죠. 본인 말대로면 지역구 내다 버리고 일단 배지 달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구, 화성을 각 전국을 막 쇼핑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막 여기 막 차선책으로 어디를 선택한다, 대구냐, 화성을이냐,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겨우겨우 저렇게 지역구마저 버리고 배지를 달아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마삼중이라고 하냐? 나의 서사 봐라. 폼 미치지 않았냐? 마삼중이라 놀림받던 내가 동탄의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준석이랑 완전 정반대의 캐릭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노무현 정신을 저런 식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과 비슷하다.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장난을 도대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기승전 이준석 비판을 하는 건데 이걸 두고 팬코 준천지들은 야 이렇게 우리 준석이 형이 무섭냐 이런 말장난을 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똑바로 들으세요. 이준석이 노무현 정신을 갖다가 팔고 있는 게 기가 막혀가지고 얼마나 수준 낮은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하고 무식한 인간인지 오죽하면 지금 텍사스 경제학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텍사스 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니까요. 이런 하찮은 인간이 미디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 현실 자체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서 이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 이준석은 청산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저들이 뭐라고 정신승리 하든 간에 이준석이 노무현 정신 타령하는 거 심지어 오늘 보니까 김대중 정신까지 운운하고 있던데 저런 가짜는 소리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은 그냥 시끄러 임마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이준석의 말과 행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먹금이 답이다, 관심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서 계속 저렇게 띄워주고 찬양을 해대고 서사까지도 해킹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냅두면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팬코 준천지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건너 듣는 정치 저관여층이 이준석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